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좌초 위기를 맞았던 설악산 5색 케이블카가 재추진되면서 울산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착공을 앞둔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를 두고 김종은 동구청장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그간 제자리 걸음이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현재 옛 대명건설인 소누 인터내셔널이 사업 시행사로 나서 추진 중입니다. 10인승 캐빈형 곤돌라로 운행되는 케이블카 바로 옆에는 짚라인도 설치되는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김종은 동구청장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케이블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성 등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지 대왕암의 경관 유지하는데 케이블카 들어올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판단과 민간 유치라 하더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흉물이 되어 서 있는 곳도 많잖아요. 반대로 그간 진척이 없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세진중공업이 선정된 이후 노선길이 2.47km의 상부정류장 위치만 신불산 억새평원 하단으로 추정될 뿐 1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세진중공업과 실시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9월에는 케이블카 사업의 최대 관건인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순걸 군수가 영남 알프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와 8월 협약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올해 9월부터 실시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절차를 이행해 내년 9월 착공, 2025년 8월에 준공해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좌초될 뻔한 설악산 5색 케이블카가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등 그간 막혔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하나둘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0년 넘게 찬반 논쟁과 환경 영향평가의 산을 넘지 못했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산의 현안 사업과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하고 오늘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구체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 시장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산권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또 태화강을 품은 세계적 공연장 건립과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국비 지원율 상향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총리와의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울산과 기술원의 의과학원 설립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 농소 외동간 국도 건설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울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00여 명을 넘어서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97명으로 하루 평균 385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는 한 주 전 신규 확진자 1,600여 명보다 1,0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신종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 면역 효과 감소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1일부터 원숭이 두창 진단 검사를 개시합니다. 앞서 울산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진단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첫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청이 재검사를 하게 되며 결과가 정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후 검사부터는 자체적인 확진 판정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부열 남구 의원이 어제 숨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고 컴퓨터 단층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새벽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의 사망에 따라 남구의회는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의사일정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김 의원의 출신 지역구인 남구 나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울산 시민의 민생을 챙기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게 될 제8대 울산시의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8대 시의회는 정책과 투명, 윤리와 민생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대 울산시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22명의 만장일치로 확대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그동안 자리 싸움에 매몰돼 왔던 구태 정치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대 의회는 정책과 투명, 윤리와 민생 등 4가지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충원해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모든 의정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설기구로 자리 잡은 윤리특위를 통해 의원의 잘못을 단호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책도 투명도 윤리도 종착점은 민생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민생의 전진기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12년, 남구청장 8년을 지낸 김두겸 시장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뛰는 현장 정치를 통해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의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면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세심히 보고 들어주시고 시민의 입이 되어 좋은 제안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의 온전한 회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과 정서 결손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완료하는 등 원구성을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 22석 가운데 21석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제8대 울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남구지역 치안협의회가 어제 남부경찰서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등 기관 단체장 14명으로 구성된 치안협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기관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남구청이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 맞는 종합적인 하역 안전을 위해 맞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항만공사는 먼저 울산항 하역 안전지수 설계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전국 항만 하역업 산업재해 분석과 울산항 하역 안전지수 개발 등으로 진행됩니다. 항만공사는 용역 결과를 울산항의 안전진단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어제 울산박물관에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임신과 출산 지원 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과 함께 행복출산 영상과 사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연과 샌드아트가 진행됐습니다. 또 6남매 다둥이 아빠인 그룹 VOS 박지현이 가족사랑 함께하는 육아를 주제로 육아 토크와 힐링 미니 콘서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터널과 지하차도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CCTV가 앞으로는 각종 재난과 범죄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통합 관리됩니다.
울산시는 터널 6곳과 지하차도 6곳에 설치된 CCTV 41대를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 등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홍수와 침수 등의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범죄와 방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경찰과 법무부 등 유관 기관에도 제공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말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7월부터 벌집 개체 수가 늘면서 울산 소방에서도 벌집 제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김나래 기자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벌집 제거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신고된 벌집 제거 출동만 4,109건. 더워진 날씨에 벌집 개체 수가 늘면서 소방의 벌집 제거 출동은 올 들어서만 753건. 7월부터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발견되는 벌의 종류는 쌍살벌인데 크기는 작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등거무 말벌, 장수말벌은 공격성이 높고 독성이 강해 발견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지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출동해서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집의 크기가 작아 직접 떼어내려 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벌은 밝은색보다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길 권장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9월까지는 말벌의 왕성한 활동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요양기관 의사 수가 울산이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2020년을 기준으로 울산의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1,687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인구 10만 명당 148.5명으로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232.7명, 대구 230.3명, 부산 229.3명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여름철 냉갑탁 등에서 서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이 전수조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하기 쉬운 고위험시설군인 대형 건물과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호텔, 물놀이 시설 등으로 냉갑 탁수와 냉온수 급수 시스템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레지오넬라증에 걸릴 경우 조기에 치료하면 완쾌되지만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치명률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일선학교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청은 어제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안 발생 시 유의사항 등 성인지 향상을 위한 강의를 했습니다. 앞서 6월에는 교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월에는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의 울산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는 수요 분석과 스마트 공장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스마트 공장 43곳을 선정하고 5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